네, 열심히 발로 뛰고 오셨습니다. 송민서 리포터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집중 취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과거 4대강 사업으로요, 수중보가 만들어지면서 수위가 높아진 사문진 나루터에 위락시설을 조성하고 유람선을 띄우는 등 화원 일대를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사문진 나루터 유람선 선착장에서부터 달성 습지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완성을 목표로 약 1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화원동산 생태 탐방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을 놓고 환경단체로부터 혈세 낭비와 환경 파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원동산 생태 탐방로 공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저희 제작진이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사가 한창이라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너머가 달성습지고요. 저쪽 앞쪽으로 막 나무 군락지 있고. 달성습지고 저 사이로 흐르는 강이 금호강입니다. 네. 왼쪽이 이제 낙동강이고. 합류 지점. 예, 바로 합류 지점이고. 그래서 이 습지와 이 화원동산의 생태계를 바로 연결하는 그 지점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탐방로를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연 동식물들이 있는 곳에 이제 인간이 이렇게 중간을 쭉 가로질러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집이 있다면 안방이 있는데 안방 앞으로 큰 길을 내는 셈이죠. 그래서 만약에 길이 난다면 저기 있는 이제 거주하는 새라든가 야생 동물들을 한 데는 굉장히 이제 서식처 노출되기 때문에 서식처의 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다 떠나게 될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성 습지에서 이어지는 화원동산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생태적인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 곳입니다. 신라 경덕왕이 경치에 반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절경으로 유명한 데다 천연 보호종인 모감주나무 군락지로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죠. 화원동산 아래로 세워질 생태탐방로는 3월 중 오픈을 목표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강 위로 솟은 철제 구조물이 보입니다. 제작진이 근접 조사를 해보니 군데군데 자연환경이 훼손된 곳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달성군에서 지금 저 엉터리 사업을 한 것이 여기다가 이제 조경수를 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는 척박한 생태계이고 이 생태계에 맞게 식물군락이 형성되어 왔는데 여기에 인위적인 꽃나무를 심어서 식재를 해놨고 또 그 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대부분. 이 모감주나무 군락지 바로 아래다가 이런 조경수를 따라서 쭉 다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척박한 생태계에서 자랄 수 없는 나무들을 심어놨던 거죠. 그래서 다 죽어서 다 베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지도 않은 종들을 저기 유람선이 띄웠을 때 유람선에서 보기에 이쁘라고 이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런 엉터리 짓을 하면서 생태적으로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지자체가 여기에 생태 탐방로 운운하면서 탐방로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역적으로 일단 뭐 달성 군청 그리고 환경단체 간의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겠는데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을 때면은 이게 환경 개발이냐, 환경 보존이냐 아니면 관광지 개발이냐 이 두 가지 이 명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 우리 사람이나 또 우리 후손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곰곰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에 앞서 이제 화원동산 생태탐방로 공사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디에 또 왜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이 바로 화원동산의 전경이고 네. 오른쪽이 공사 현장의 조감도인데요.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면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네. 저 빨간 선이 생태 탐방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네. 지금 이쪽에 왼쪽 화면 현장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달성 습지고 이곳이 화원동산입니다. 예. 여기 공사하는 크레인이 보이실 텐데요. 네. 요 앞쪽에 지금 탐방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곳이 오른쪽 조감도상에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곳인데요. 예. 지금 탐방로가 절벽으로부터 한 10m 정도 떨어져 있고 폭은 3.5m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탐방로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달성군청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탐방로 공사를 한 이유는 우리 사문진 주막촌에 연간 154만 명이 옵니다. 그 154만 명이 여기서 여기서 국밥이라든지 또는 막걸리 가시고 그냥 가실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10%라도 이 산책로 탐방로를 이용하시면은 저쪽에 보면은 생태학습관이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습관에 가서 충분하게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거기 연결되는 곳이 달성습지입니다. 달성습지도 탐방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같이 습지도 맹꽁이도 구경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공사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달성군청의 입장은 결국 이거네요. 나루터 주막촌으로 찾아드는 150만 명 가까운 관광객들을 그냥 돌려보낼 게 아니라 네. 어디였습니까? 아까 생태학습관을 거쳐서 달성습지까지 좀 이어가보자. 맞습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요. 유람선 선착장과 화원동산 그리고 달성 습지까지 관광벨트를 조성을 하고 또 생태 탐방로를 연결해서 이동 경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다시 제 옆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달성군 화원동산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요. 국가하천 유지관리용 낙동강변 다목적도로 건설 사업의 일환입니다. 네. 자, 국토해양부 산하 대구지방국토관리사무소와 대구 달성군이 100억여 원을 투입해서 화원동산 하시계 앞에 탐방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탐방로는 약 1km 정도 만들어질 거고 폭은 3.5m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자, 사업 기간은 작년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탐방로가 하시계 앞에 건설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하시계가 좀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네. 하천의 침식 작용을 통해서 절벽 지형입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원동산의 하시계는 고대 자연 생태계와 원시적 자연 식생이 남아있는 곳이라서 더욱더 지금 보호를 해야 된다,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논란이 더욱 일고 있는 중입니다. 천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하시계라는 공간 앞에 뭔가 인위적인 공사가 가해진다. 환경을 파손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점 한 두 가지로 짚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자연 환경 훼손 문제고요. 두 번째가 바로 안전성 문제입니다. 네. 자, 먼저 자연 환경 훼손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단체의 입장은 자연 원시림을 그대로 갖고 있는 천연 보호림으로 천연 보호종인 모감주 나무가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곳에 철새 이동 기착지인다다가 조수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시작되면은 결국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달성구청의 입장은 생태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화원동산과의 거리를 무려 10m나 띄웠고 또 모감주 나무 등을 그대로 두고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단체와 달성군청의 입장을 VCR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달성 습지랑 그다음에 생태학습관까지 이동하는 통로가 예. 경로가 원래 있는 화원 동산을 이렇게 넘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네. 화원동산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걸 다 탐방로 그 폭만큼 나무를 다 비워야 되는 겁니다. 원래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있는 길이라도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조성해서 해야 된다면은 그냥 그 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안전사고 때문에 경사가 급한 곳은 깎고 또 너무 깊은 곳은 메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탐방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쪽에는 그거는 숲을 횡단하는 그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동식물한테 아주 피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달성군에서는 그쪽 동산을 넘어가는 원래 있는 길보다 차라리 이제 이쪽 길을 내는 것이 이제 전체
발성 습지라든가 생태학습관 이렇게 이동 경로를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연보호 측면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동식물들한테 스트레스를 적게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4대강 제자연화입니다. 제자연화라는 것은 여기 수문을 열거나 네. 볼을 이제 없애서 강을 강답게 만들자는 건데, 하천보 같은 경우에 개방해서 그렇죠. 예, 예,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여기 수위가 엄청 떨어지고 그러면 배도 띄울 수 없을 뿐더러 저기 단방데크가 지금은 물에 약간 표면에 떠 있지만은 굉장히 또 많이 드러나겠죠. 예, 네. 높은 구조물이 되면서 이 하식의 경관을 더 해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치 앞에 어떤 그 계획들을 내다보지 못한 아주 근시안적인 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지금 나와서 보더라도 하시계를 보는 이제 방식이 아까 근접해서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쪽 반대편 네, 쪽에서 보는 훨씬 훨씬 이제 아름답죠. 하원동산을 예, 보는 게 그렇죠. 더 아름답고 그다음에 뭐 철새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은데 근접해 보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이 경관과 이 달성습지에 어우러진 풍광,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많은 철새들이나 동물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이 생태를 사실은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 생태 탐방의 기본인 거죠. 근데 단지 저 아래에서 그냥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면서 본다는 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생태 탐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달성군청과 환경단체 입장 각계 들어봤고요. 이 환경단체를 또 대표해서 정수근 생태국장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이 달성군청 입장 화면을 통해서 들어보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지개 전체를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개의 식생이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지개는 새들이나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성습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길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밤에 잠을 자거나 잠을 자는 새나 야생동물들은 거기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상이 노출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서식처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괴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태계가 전체가 교란당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새롭게 길이 조성되는 이유는 기존의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기존의 하원동산 위에는 사람들이 탐방을 할 수 있는 길이 조성돼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미 하원동산은 80년대 이미 개발이 됐고 네. 지금 공원으로 탐방로가 여러 갈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이미 이제 공사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네. 인근 구라리까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고구이만 약간 정비를 하면 큰 돈을 들이지도 않고도 멋진 탐방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보셨습니다만 달성군에서는 그렇죠.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새로운 탐방로 조성이 필요하다. 기존 이동 경로 또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런 보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이거는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미 이제 가보시면 압니다. 전망대까지는 길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망대에서 약간 구라리 넘어가는 길이 약간 정비는 덜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약간만 손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연을 훼손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야생동물들은 밤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는 또 야생동물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예. 그래도 누차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그 천연 보호림 자체를 기존의 어떤 이동 통로상의 안전성을 보완함에 있어서도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그런 건 말씀을. 아닙니다. 모감수나무 군락지는 예. 하지개 절벽에 있습니다. 그 절벽을 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기존에 있는 탐방로는 동산의 중간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하지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감수나무 군락지를 훼손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생태계에 이렇게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양의 세금이 들어가는 새로운 탐방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기존에 있는 길을 활용하면 아주 작은 돈으로도 이 탐방로를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100억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네.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생태계도 교란시켜가면서 위험한 이런
구조물을 강에다 만드는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적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적된 문제점이었죠. 자연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정수 국장님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 우리 송민서 리포터가 두 번째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안정성 문제입니다. 역시나 두 곳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보호단체에서는 태풍이나 홍수 등이 발생할 경우에 위험 소지가 많아서 생태 탐방로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달성군청은 안전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파일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이게 낙동강 홍수 통계소에서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0년간 가장 많은 빠른 유속이 2.1m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이게 물이 유속이 현저하게 느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안전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가 다 점검을 해가지고 파일의 광경, 근입 깊이, 즉 안방까지 들어가는 깊이 이걸 다 계산해서 설계가 된 겁니다.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안전성 검증만큼은 또 확실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신감이 느껴지는 말씀이 이어지셨는데. 예, 달성군의 입장에서도 나왔는데 굉장히 좀 저도 들으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유속이 늘어진 건 맞습니다. 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가 있는 것과 보를 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바로 홍수 때입니다. 홍수 때 수문을 열게 되면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또 굉장히 직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수문을 열어서 홍수가 지면 강물의 유속이 두세 배가 빨라진다는 것이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물의 공격 방향으로 두세 배가 빨라진 유속의 강물의 힘으로 저 하시기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하시기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저기에다가 구조물을 넣는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안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이 외에도 달성군이 추진한 사업 중에 논란이 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달성군은 4대강 사업 이후에 변화된 강을 활용한 사업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람선 사업과 그다음에 레포츠 밸리 사업인데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 이후에 심각한 것이 녹조 문제입니다. 이 녹조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맹독성 조류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세틸이라는 독성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물질은 좀 쉽게 말하면 정상가리의 100배나 되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이것이 여름마다 창궐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배를 띄워서 배놀이를 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여름에 정선유 수련관 앞에 거기 이제 레포츠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애들이 가누나 카약을 직접 탑니다. 물과 접촉이 가능합니다. 입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측면의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 또한 다 유해하다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씀대로 관광 벨트 사업이 일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청 입장에서는 이 관광 벨트 사업 잘만 하면은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얼마나 세수가 확보될 거냐 이것도 좀 문제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벌여서는 되겠느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마치 장사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끝으로 이 달성군의 행보를 송민서 리포터가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요. 달성공원은 달성군은요,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광 개발에만 앞장서 왔습니다. 자, 유람선 사업, 낙동강 둔치 골프장 조성, 그리고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 레저 사업장 개장 등 강을 따라서 관광지 개발 사업을 정말 많이 진행해 왔는데요. 특히 낙동강 일대의 사문진 나루터 조성과 유람선 운영 등을 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나루터와 유람선 사업의 경우에는
역사의 자취를 제대로 된 복원이라기보다는 위락시설에 가까운 형태로 개발이 됐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 인근 지역인 합천군의 사진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곳이 합천군의 사진인데요. 위에 보이는 게 합천보입니다. 이 네. 합천보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앞에 모래톱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자, 이렇게 합천군은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지역인 달성군은 관광지 개발에만 너무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환경 보호가 먼저인지 관광지 개발이 먼저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연환경 보호와 관광지 개발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송민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어느덧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수훈 국장님, 예.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한번 주실까요? 예, 물론 개발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꼭 필요한 개발은 해야겠죠. 그러나 이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 이런 사업들은 제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핵심 생태계라 할 수 있는 달성습지나 하시계를 교란시켜가는 이런 사업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이 그랬습니다. 22조나 되는 혈세를 투입하고 강생태계를 망쳐버렸습니다. 네. 이 하시계 사업은, 하시계 탐방로 사업은 그와 똑같은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절이 아니잖아요. 개발이 만능인 시절이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치를 지금 논해야 될 시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은 굉장히 반생태적인 이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수근 국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